네. 과학자들이 그 지구에 약 160만 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요. 이 중에서 발견된 것은 5천여 종 정도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. 코로나19도 또 하나가 발견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이렇게 이제 경험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에는 우리가 취약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가장 흔히 이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1차 세계대전의 이제 종전을 앞당긴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. 1917년부터 몇 년간 이게 유행했었는데요. 당시에 세계 인구를 한 18억 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하는데, 그 당시 감염자가 5억 명, 사망자가 2천에서 5천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도 38%의 인구가 걸리고요.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질문사항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1940년대 이제 첫 백신이 등장 이후에도 이제 가장 최근에 마무리되어서 결국은 한 70년 걸렸다고 했는데, 지금의 그 예방접종의 개발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매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죠.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입자 표면에 그 ABC의 형태로 단백질의 형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이고요. B형은 한 종류고 좀 약합니다. 그런데 A형은 두 개의 특징적인 단백질에 의해 144종의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하기도 쉽지 않고, 매년 WHO에서는 올해는 뭐가 유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해 그 제약회사들은 그 아형에 맞춰서 백신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백신을 내가 맞았는데도 왜 걸려?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그 백신이 100% 맞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, 혹은 백신이 이제 맞췄더라도 100% 예방 효과가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. 그것이 이제 코로나19도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그 RNA 바이러스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간 돌기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파이크 모양의 이 단백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류들은 전부 다 변종이 많습니다. 이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 또 1000배 이상의 돌연변이가 많거든요.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. B형 간염은 DNA 바이러스거든요. 우리가 B형 간염 백신 다 맞죠? 그러니까 B형 간염은 백신으로 예방이 다 되는데, C형 간염은 RNA 바이러스입니다. 그래서 C형 간염 백신 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없죠. 그래서 C형 간염은 치료제밖에 아직 없습니다. 또 에이즈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RNA 바이러스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종이 많고, 또 이것을 백신을 만들었을 때 안전성, 효과의 지속성, 또 개발자의 고민,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제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알루트라는 게 있습니다.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요. 뉴스나 이런 게 보면 R0라고 적혀 있습니다. R 동그라미. 그래서 R노트라고 이러는데요.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가 설명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우리가 잘 아는 홍역 있죠. 어릴 때 홍역 주사 맞는데, 이거는 공기 매개 감염입니다. 한 명이 12명에서 18명에 감염을 시킵니다. 또 볼거리는 기말로 4에서 7입니다. 그럼 볼거리를 한 명이 앓으면 평균적으로 4명에서 7명의 환자가 감염될 수 있다. 사스는 2에서 5, 인플루엔자는 2에서 3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서 빨리 다른 사람에게서 격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전파를 막을 수 있죠. 빨리 조치해서 최단 기간에 치료를 하게 되면 이 R노트가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R노트가 1이면 계속 전파되는 거죠. 1이 1, 1, 1. 그러면 풍토병이 되는 거고요. 1보다 적게 되는 순간 사라지는 감염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2상, 3상도 다 하고 있지만, 또 각 단계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만 그것을 훨씬 더 앞당겨서 신속하게 진행도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들 보고 계시는 전망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반면 백신을 맞아도
뭐 여러 가지 변종이나 그런 것 때문에 면역 기간이 몇 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두 의견 다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루빨리 좋은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.